네, 매주 수요일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동근 선생님과 함께 마음속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치유의 방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먹느냐 참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주제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진짜 안녕하세요. 이런 고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음식과 정신 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네, 먼저 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네. 제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식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안 그렇게 보이시는데. 저도. 굉장히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학교 앞에 만두 가게가 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먹고 싶어서 제가 신문 배달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만두를 사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너무 맛있었는데 그만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짜내라. 저의 경우처럼 먹는 것은 굉장히 맛있는 것이고 또 행복한 추억이기도 한데 네. 때로는 과하면 그것이 뭐 몸에 해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거나 또는 어떤 너무 음식을 안 먹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사실 요즘 외모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다이어트 하고 싶어 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마른 체형을 좀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체중이 정상이거나 또는 날씬한 편인데도 근데도 자기가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음식을 거부하다가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를 이제 거식증이라고 합니다. 거식증. 혹시 카펜터스라는 그룹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죠. 당연하죠. 어제도 밤에 늦게 라디오에서 그분들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아, 네. 탑 오브 더 월드라는 노래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 여가수가 캐런 카펜터라고 하는 분인데요. 네. 그분도 식사를 안 하고 이렇게 거식증으로 사망한 그런 사례입니다. 한편 식사를 이렇게 거부하기도 하는 경우 하다가 또 폭식을 하다가 이런 걸 반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 여대생의 경우는 자기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약간 통통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낮에는 식사를 굶고 밤이 되면 너무 허기지니까 남몰래 폭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체중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이제 몰래 토해내는 그런 습관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게 지속되다가 나중에 식도에 손상이 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많이 하고 구토나 설사제 같은 걸로 음식을 제거하려는 행위를 대식증이라고 하고요. 구토 같은 제거 행동이 없이 폭식만 하는 경우를 폭식증이라고 합니다. 네. 대식증과 폭식증, 이게 말로는 정확한 차이를 잘 모르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은 있는데 이걸 토해내거나 설사제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런 걸 쓰는 경우는 대식증, 그다음에 그런 게 없이 그냥 먹기만 하면 폭식증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폭식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배가 고프지 않아도 계속해서 자꾸 먹게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많이 먹게 되죠. 요즘에는 감정적 식사라는 용어가 생겼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시험을 앞두면은 항상 뭔가를 냉장고에 이렇게 좀 쌓아놓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많이 먹게 되고. 네. 예.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감정적 식사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폭식이라는 것이 심리적인 면 그리고 감정적인 면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예. 먹는다는 게 원래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행위인데요. 심리적으로 보면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편안하고 즐거운 기분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엄마의 젖과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통해서 사랑을 채웠고요. 커가면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식사를 하며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채웁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 때는 먹는 것을 통해서 포만감을 느끼고 불쾌한 기분을 날리면서 즐거운 기분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먹는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폭식증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사랑과 인정이 부족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너무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매스컴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매스컴에 연예인 보면 자기 스스로 더 부족하고 뚱뚱하다고 느끼게 돼요. 예. 그래서 너무 과도한 다이어트와 폭식이 이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심리로 인해서 폭식을 하게 된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처방이 있습니다. 저는 첫째로 음식에 담긴 의미를 즐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서 음식은 사랑과 인정이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은 인스턴트 같은 경우보다는 사랑과 정성이 담긴
그런 가정식 음식을 즐기면 좋겠고요. 혼자서 먹지 말고 다른 사람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드시면서 외로움을 달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만큼은 좋은 생각과 좋은 대화로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의 맛 자체도 즐기는 게 좋아요.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씹으면서 말이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체중 조절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이어트를 남을 위해서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고 싶어요. 연예인이 기준이 아니고요. 나에게 딱 적당하고 내 건강에 좋은 정도의 그런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경우 너무 마른 체형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마른 체형보다 약간 찐 경우의 여자가 사실 더 섹시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남자들의 경우에.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연구에는요. 마른 사람보다는 살짝 찐 사람이 더 장수한다는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예. 그 여성들에게 너무 그 가혹한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죠. 예, 다이어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